이제 저희 시합 경험이나 시합 노하우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저도 뭐 시합을 좀 많이 뛰는데 옛날에. 그래 아무튼 이런 거 자체를 생각을 해봐도 이런저런 생각해봐도 시합 많이 뛰는데 그 시합 준비하는 것도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단 말이야. 그래 시합 안 뛴 사람들을 어째 무시하는 게 시합 준비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야. 쉽지 않아요. 시합 준비하는 게 쉽지 않고 또 시합을 뛰다 안 뛰다 이게 좀 운동하면 시합 뛰봤다 안 뛰다 봤다 이 자체가 이게 좀 크단 말이야. 생각해서 해보면 시합 안 뛴 사람들 시합 안 뛰면서 운동했던 사람 보세요. 그리고 시합도 잘 안 뛰고 기급에 한두 번 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이나 이제 시합 안 뛰고 운동하는 사람 생각하는 보면 좀 답답하단 말이야. 그 다른 동네 사람 말했거든요. 도장 검은띠와 이렇게 선수 검은띠 차이점 하면서 그 말씀드렸는데 그 도장 검은띠 진짜 시합 별로 안 뛰고 시합도 잘 안 뛰고 도장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 생각하는 자체가 진짜 답답하단 말이야. 답답하고 좀 답답하고 좀 사람이 운동한 것 같이 느껴지지 않단 말이야. 확실히 맞아요. 그 사고방식 자체가 틀리거든 확실히. 근데 또 운동 제대로 하면 좀 시합도 뛰는 게 낫거든요. 시합 뛰는 게 확실히 좀 틀립니다. 일반 도장 스파링하고 좀 틀리거든요. 그래 이제 문제는 이제 한번 얼마 전에도 시합 뛰는 것에 대해서 좀 물어본 사람도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저도 이제 시합을 많이 뛰었어요. 시합을 많이 뛰고 킥복싱은 이전 뛰봤고 킥복싱은 그냥 아마추어 시합을 뛰봤는데 타도장 사람 우리 도장 사람 한번 붙어보고 타동장 사람하고 붙어봤는데 그 시합 뛰봤는데 좀 재밌었지. 그것도 괜찮았어요. 시합 뛰고 시합 뛰봤고 근데 총수한 사전 500 기배 해가지고 이렇게 시합 뛰면 그거 하고 기본 시합도 많이 뛰거든요. 기본 시합도 좀 뛰는데 한 9전 정도 뛰습니다. 기권한 거 못 뛴가 빼고는 이게 9전 정도 뛰봤고 9전 뛰봤고 실제 또 동시에 뭡니까 주짓수 시합 묵시를 많이 뛰봤습니다. 주짓수 시합 묵시를 많이 뛰봤습니다. 그래서 사람 자체가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주짓수 시합도 이게 뛰보면 주짓수 시합이나 시합 뛰보면 확실히 시합을 뛰보는 게 낫지 확실히 안 뛰고 그러니까 실력을 제일 많이 넣는 게 시합이다. 시합이고 또 동시에 뭡니까 실력을 또 물론 시합이 또 장단점을 주지 이렇게 시합 지고 나면 처참하잖아. 기분 자체가 처참하고 그러니까 특히 원정경기 서울 갔을 때 이제 시합 우승하고 이제 버스나 기차 타고 내려왔을 때 이제 기분 진짜 지기잖아요. 개선장군처럼 이렇게 내려온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즐겁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합 지고 이제 서울 시합에서 수도권 시합에서 시합 지고 이제 내려오면 버스 타고 내려올 때 기분 더럽단 말이에요. 에이 괜히 올라왔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다 겪어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로 킥복싱 지방 시합을 주로 뛴 것도 있는데 보통 킥복싱 같은 복싱이 이제 서울에서 운동했을 때 서울에서 시합 뛰봤고 킥복싱 하면 순천에서 나가 원정경기 뛰봤는데 그것도 좀 여간에 자고 좀 이렇게 교통피로 이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맞다고. 그리고 또 생각할 문제가 또 주짓수 시합하다가 서울에서 좀 많이 뛰고 부산에서 경기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시합 뛴 것도 있고 부산에서 경기하는 것도 있었는데 부산에서 경기하는데 부산에 경기하는 다 뛰는데 서울 시합도 옛날에 많이 나갈 때 좀 많이 나가서 서울 시합 근데 이제 안 나가면 못 나갔지. 왜냐면 서울 시합 너무 피곤하고 돈 많이 드니까. 서울 시합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솔직히 말하는데 이제 서울 시합 같은 문제는 이제 옛날에 군대 고참 이제 한 번 연락하는 분이 있어요. 연락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군대 고참 아는 분이 있어. 지금도 연락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결혼하기 전이라서 이렇게 거기 얹혀졌어요. 근데 진짜 군대 서울 시합 같은 경우 저 부산에 사는데 지방에 사는 사람이 서울 시합 가는 게 자체 이게 좀 쉽지 않잖아. 뭐냐면 이제 교통비에다가 저 같은 교통비 아낀다고 KTX 한다고 고속버스 탔습니다. 고속버스 왕복으로 해가지고 편도가 2만 원 조금 넘었거든요. 그 고속버스 탔고 일반 고속버스 탔고 그다음 그것도 그 돈 아낀다고 또 이제 당연히 그때 여간비가 보통 서울 같은 경우 주말 할증 보통 한 7만 원 정도 잡아야 돼요. 보통 일반은 5만 원이라는데 보통 주말 같은 할증부터가 7만 원 정도 잡아야 되는데 보니까 이제 저도 여관인데 자본주의인데 보통 보면 그 주로 옛날 서울에 한참 시합 나갔을 때 그 군대 고참집에 얹혀졌지 그래. 근데 그분이 13년도에 결혼을 하셔가지고 내가 이제 얹혀질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하긴 그때 12년도 이후로 시합을 제가 안 뛰습니다. 그냥 주짓수 시합은 05년도 06년도에 좀 나가봤고 07년도 08년도 그때 안 나가지 서울에서 그랬나. 그리고 09년도부터 12년까지 계속 그 09년도 12년까지 계속 목숨을 나갔지. 주짓수 시합만 그 제일 많이 뛰는데 50년 정도 되는데 당연히 시합 우승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그쪽에 주짓수 쪽에서 풀리니까 그쪽으로 많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시합 킥복싱 같은 경우는 시합을 뛰봤는데 생각보다 그 관장님도 그냥 한데 제 킥복싱 관장님도 위 가르쳤던 사람도 생각보다 실력이 안 는다 해가지고
저도 킥복싱 하다 주짓수 좀 하다 주짓수를 좀 배우고 그래 MMA 쪽 생각한다고 했는데 MMA는 저 스피릿 서울에 있을 때 스피릿 아마리가 한번 뛰봤습니다. 그 졌어요. 근데 뭐 경기는 잘했는데 뭐 어디 점수가 좀 점수 그 산정을 좀 잘못해가지고 좀 점수를 맞게 전략적으로 했었는데 전략적으로 못해가지고 그때 졌어요. 지금은 완전 뚜드맞고 이런 거 안 했습니다. 뭐 판정을 했는데 그게 내가 더 때리지. 근데 이제 뭐 연타로 이게 때리지 않으면 점수가 없다길래 내가 그걸 좀 생각을 잘못해가 그래. 아무튼 시합 이렇게 뛰봐서 하는데 그 아마추어 그러니까 제가 같은 이제 복싱 한 9전 정도, 복싱 2전, 킥복싱 9전, 그다음에 아마 MMA 1전, 스피릿 아마리 그 MMA 1전하고 주짓수 50전 정도 됐거든요. 그 또 토너먼트하고 또 원매시하고 다 뛰는 게 틀리잖아. 그게 틀리잖아. 그 틀리단 말이야.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킥복싱 보시면 토너먼트 해봤는데 그 당일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담이 없었습니다. 근데 주짓수 같은 건 당일날 이제 토너먼트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부담이 많이 됐잖아요. 그때 부담이 많이 됐거든요. 그때 좀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나요. 그래 아무튼 복싱은 제가 서울에서 한 2전 뛰가지고 그때 다 이겼고 그때 우승했고 그때 킥복싱은 저 전적이 안 좋습니다. 전적이 한 4번부터 5번이고 4번이고 승률 50%밖에 안 돼요. 킥복싱은 뭐. 그리고 MMA 한번 뛰가 졌고 주짓수는 이제 우승 좀 많이 했지. 6회 우승 같이 3회 준우승하고 그게 좀 입상도 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시합 경험이 이 자체가 근데 시합이 아까 말 단순한 게 아니었잖아. 아까 말한 도장에 스파링하고 시합하고 뛰는 거 얼마나 틀리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한 문제는 뭐냐면 또 시합이라는 게 또 한번 뛰어봐야 돼. 왜냐면 시합이 힘든 게 뭐예요? 먼저 2차적으로 상대방의 스타일을 모른다는 거 보면 우리가 도장 스파링 같은 경우는 뭡니까? 도장에서만 이 스타일을 알고 잡아봤기 때문에 좀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만 뭡니까? 지금 시합 나오면 이 사람이 스타일을 모르고 스타일도 모르고 안 잡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힘이라는 어떤 그런 뭐 이렇게 못 느끼게 되었어. 뭐 복싱, 킥복싱, 스피드라든지 뭐 맷집 이런 거 자체 파워 이런 거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그때 긴장이 많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더 힘들고 또 전략 싸움도 했다잖아. 또 이제 무시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뭐 모르는 사람들 아마 단순 무시가다 이러는데 그 뭐 모르고 아마추어나 이런 사람들 뭐 단순 무시한 거지. 뭐 프로에 올라가면 상위 레벨 올라가면 머리 말수 굴려야 됩니다. 주짓수 같은 것도 뭐 안 잡은 사람 힘 이런 거는 힘의 그 강약을 또 모른단 말이야. 힘이 어떻게 얼마 세지 잘 모른단 말이야. 그런 것도 이제 좀 생각하는 문제단 말이야. 그리고 또 문제는 뭡니까? 또 스타일을 모르고 또 이제 긴장을 하고 하야 되거든. 풀파워로 막 이렇게 잡고 하기 때문에 정말 그게 힘들단 말이야. 시합이 진짜 힘들어요. 시합 나가려면 이제 시합 나가면 도장 스파링 하는 거야. 배로 힘들기 때문에 체력 운동을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전에 하셔야 됩니다. 꼭 해야 돼. 체력 운동 꼭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체력 운동도 뭐 도장 스파링에서만 하면 되지 않나? 아닙니다. 무조건 따로 해야 됩니다. 무조건 따로 해야 돼요. 그거 맞아요. 무조건 따로 해야 된단 말이야. 무조건 따로 해야 된단 말이야. 그것도 좀 생각 문제는 말이야.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 뭐 저거 보면 도장 스파링만 가지고는 뭐 시합 체력이 커버가 안 되더란 말이야. 그래 분명히 시합 킥복싱이나 킥복싱 시합 나가면 3주 전부터 구보했습니다. 5kg씩 뭐 6kg씩 구보했고 주짓수는 뭐 이게 크로스핏 맨날 크로스핏 체력 운동 매일 했기 때문에 거의 뭐 일주일에 한 5일 6일 매일 웨이트를 크로스핏 형식으로 계속 했기 때문에 체력 운동 다 했고 그러니까 이게 시합이 힘든 게 그런 거단 말이야. 힘든 건 그런 거단 말이야. 시합이 스타일도 모르고 또 전략도 써야 되고 또 토너먼트 같은 것도 운도 있어야지. 토너먼트 다 3판 4판 이기려면 이제 또 물론 헤비급은 뭐 한두 판인데 요새 뭐 제가 주짓수 시합 뛴지 안 뛴지가 10년 좀 됐기 때문에 10년 넘었기 때문에 지금은 요새 모르겠어요. 근데 제 때는 이제 보통 제가 이제 그 당시 77 뭐 마이너스 74 마이너스 80이었 뛰었단 말이야. 근데 그 체급이 뭡니까? 제일 많은 체급이란 말이야. 사람이 제일 많은 체급. 그러니까 토너먼트 다 3판 4판 뛰어야 되거든요. 그래 지금도 이제 한 3판이고 4판이고 얘가 우승한 적도 있거든요. 우승한 적 있단 말이야. 토너먼트 다 우승한 적 있는데 근데 분명한 건 이 토너먼트라는 게 또 보면 운이 따라줘야 하는 게 뭐 부전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쉽게 이기고 올라오는 아들 내가 이제 뭐 진짜 힘을 다 뺀 상태에서 제대로 못 쉬고 이제 경기를 하는 그런 사태가 나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적도 있거든 말이야. 그러니까 토너먼트라는 게 아무래도 좀 운도 한 운이 30% 정도 됩니다. 맞아요. 토너먼트는 좀 운이 따라줘 그건 맞단 말이야. 그건 맞아요. 토너먼트가 저도 뭐 심판에도 또 심판의 문제도 있다. 심판이 또 어떤 스타일이나 심판이 제가 덕을 본 적도 있고 심판이 덕을 못 본 적도 있단 말이야. 또 토너먼트 했는데 부전승에가 덕을 본 적 있고 뭐 상대방의 부전승으로 나와가지고 제가 덕을 손해를 보는 것도 이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주짓수나 뭐 이게 토너먼트 같은 경우는 토너먼트 같은 거 할 때는 좀 다음 판도 좀 계산해야 돼요. 그것도 어쩔 수 없다면 물론 상황이 틀리겠지. 어쩔 수 없이 이번 판 이겨야 되니까 뭐 힘을 다 뺄 수도 있는데 보통 보면 이제 주짓수나 뭐 킥복싱 토너먼트가 킥복싱도 마찬가지. 토너먼트 같은 경우는 뭐 다음 경기도 생각해가지고 뭐 첫 번째 두 번째 보통 보면 이렇게
뭐 가드패드나 어느 유리한 점수 상황을 좀 얻으면 좀 유리한 점수 상황이나 유리한 상황이 되면 이제 계획 굳히기로 이게 들어가거든. 맞단 말이야. 그게 맞다고. 토너먼트라는 게 사실 그런 거단 말이야. 힘을 뭐 강약 조절하면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합 안 뛴 사람은 말이 안 통해. 시합 안 뛴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운동했다 같이 갔지. 그런 사람 생각하는 보면 사고방식 보면 한심스럽단 말이야. 그런 사람은 뭐. 사고 그러니까 도장 검은띠들이랑 다른 동에서 말했습니다. 도장 검은띠의 실력을 떠나서 뭐냐면 왜 선수 검은띠들이 선수하는 사람들이 도장에서 뭐 오늘 도장에서만 운동하는 사람 무시하는 게 뭐냐? 그 사람 실력을 떠나서 사고방식 완전 사고방식이다. 맞아요. 뭐 어쩌면 엘리트 운동하는 사람들도 보면 도장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 사실 어디 이해되거든요. 도장의 사람들이 무시하고 인정하는 것도 이해된단 말이야. 인정되고 또 동시에 우리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 시합 안 뛴 사람 보면 좀 생각하면 뭐 답답하지. 그런 사람 뭐 생각하면 답답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합 준비할 때도 문제, 그 정신적으로 또 문제, 마지막 말하면 정신적으로 좀 문제, 멘탈적으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알고 보니까 뭐 프로캅이나 뭐 이런 뭐 유명한 선수들 같은 뭐 심리 치료하는 사람들이 이게 하면 끼고 있다라고 끼고 있다 들었으면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스포츠 심리학도 이번에 좀 요새 많이 연구됐거든. 그러니까 연습한 만큼 내가 그 시합 나와서 그 연습한 만큼 그대로 이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냐, 이것도 엄청난 문제단 말이야. 그거 단순한 거 알거든요. 그 컨디션 잘해야 되는 게 컨디션 잘 못하고 아니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시합용 아닌 사람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시합만 잡혔다면 잠 못 자고 설사 나고 위경련 생겨가 구역질 자꾸 나고 소화 안 돼가지고 막 위험 나가 고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신경성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생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설사 나고 잠 못 자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험 있었단 말이야. 그걸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심리적으로 이렇게 뭐 자기가 이겨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엄연히 프로 선수 같은 경우는 엄연히 그건 자기 경험입니다. 자기가 많이 노하우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합용 그걸 못 이기면 시합용이 아닌 거야. 시합 잘 뛸 수가 없단 말이야. 자기가 손해단 말이야. 자기가 컨디션 잘 못하고 마인드 코드로 마음을 정리하지 못해가지고 마음을 잡지 못해가지고 훈련을 잘 못한다든지 아니면 컨디션 조절 잠을 못 자고 컨디션 조절 잘 못해가지고 자기가 뭡니까 시합 나와서 잘 못한 건 오히려 프로들은 아마추어는 뭐 변명할 수 없고 프로들은 오히려 그 변명거리가 안 된단 말이야. 프로라는 게 사실 그런 겁니다. 프로가 단순히 운동을 잘하는 게 아니고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자기 관리, 또 시합 준비 철저히 하는 거, 뭐 체중 관리 이런 것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그 프로가 사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운동만 잘했다 이게 아니란 말이야. 프로 뭐 크리스탈 호날두라 진짜 전문적으로 운동하는 사람 보면 몸 관리하는 거 보면 진짜 환상적이지. 그거 보면 존경할 만한 하는 말이야. 그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운동 잘하는 게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도 킥복싱이나 복싱 시합할 때는 그다지 뭐 부담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아마추어였거든요. 부담이 없어가지고 뭐 잠 잘 자고 뭐 컨디션이 잘 됐거든요. 근데 잠 못 자 그런 거 없어요. 주짓수 시합에서 이제 보면 보통 제가 이제 잠 못 자고 이렇게 좀 컨디션 조절 못한 경우 컨디션 못 해가지고 뭐 시합망 시즌 몇 번 있단 말이야. 그런 경험을 또 얘기해줄게. 뭐냐면 첫 번째 이제 파나틱 때 처음으로 내가 그래서 09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우승해가지고 4월에 09년 처음 저도 몰랐거든요. 관장님도 좀 놀랐고 그 당시 동첩에서 관장 사부분도 좀 놀랐어요. 내가 이제 시합 우승할지 모르고 저도 막 경험상으로 나가자는데 저도 막 복싱이 킥복싱도 MMA도 잘 안 풀리니까 또 환경적으로 좀 일하면서 운동했기 때문에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냥 선수보다 이제 지도자 쪽에서 성공하는 것으로 뭐 히딩크처럼 지도자나 사업 쪽에서 성공하는 쪽으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때 어느 순간 내가 시합에서 딱 풀리면서 좀 자신감도 없고 내가 시합용이라는 것 자체를 좀 느꼈거든요. 그때 주짓수 쪽에서 갑자기 파나틱 우승하면서 토너먼트 3판 다 이기고 우승하면서 제가 파나틱 그러면서 또 제가 그때 시합용이라는 걸 느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동시에 그때 관장 사고면 좀 놀랐어요. 그거 보면 너무 많이 늘었다. 또 영석이 전마가 나 시합용이 아니었는 줄 알았는데 시합 우승을 좀 놀랐다. 이래가지고 몸친데 와 저래 우승한 거 좀 대단하다 이래가지고 그래 그때 이제 좀 자신감 얻어가지고 운동 진짜 빡시게 했습니다. 운동 진짜 빡시게 했거든요. 운동 진짜 빡시게 하고 막 진짜 운동했는데 시합날 다가나고 한 3주 정도 나가고 2주 정도 나가니까 잠이 안 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그때 관장님의 사부님이 좀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알게 했더란 말이에요. 기대를 많이 하고 그 전에도 이제 관장님이 제 키워주겠다 이런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또 그 시합 한 번 우승하고 또 이제 그걸 또 내가 진짜 우승자라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이상하게 부담이 되면서 잠이 안 오더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고생을 좀 했습니다. 한 열흘이나 2주 정도 뭐 고생을 했고 인터넷 카페에 글 올려놨거든요. 갑자기 잠이 안 온다 이러니까 뭐 아는 형님이 뭡니까 그 시차정을 하는 사람들 외국 가서 시차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약 있거든요. 잠자는데 잠자는 그 호르몬을 이렇게 분비해주는 그 약이 있다는 거 그거 먹고
그거 먹었는데 좀 도움이 되긴 한데 그것도 처음엔 도움이 되지 안 되더라고. 양양에서 도움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또 그때 저도 이제 그때 먹는 제가 또 서울 올라가 잠을 못 자가 컨디션도 실패하고 막 컨디션을 해가지고 뭐 또 서울 또 가니까 또 서울 가서도 뭡니까 제가 또 찜질방이라 그 저기 뭉쳐봐냐면 그 뭡니까 외지 시합 뛸 때 절대 뭐 찜질방이나 이런데 목욕탕이 자면 안 됩니다. 그때 뭐 운이 좋게 그럴 수 있지만 그때 목이 찜질방에 자다가 잠 못 자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코골아가 자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제가 시합을 제대로 못 뛴 적이 있어요. 그때 코골이 잠 안 오더라고. 그래 나는 자야 된다 속으로 뭐 그랬어 진짜. 옆에서 코골 줄에 잠 못 자겠대요. 사람들만 나가피고 잠 못 자니까 다 나가피고 이러는데 저는 그래 자야 되니까 내 시합이다 자야 된다 이런 그런 식으로 막 지금 악으로 잤습니다 저는. 근데 뭡니까 이 진짜 절대 목욕탕이나 찜질방에 자면 안 돼. 여관에 가서 자셔야 돼요. 여관에 자도 집에 자는 거 좀 틀리단 말이야. 사람이 아니면 새집 정원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게 있거든요. 좀 적응이 안 될 때가 그게 사람만 틀리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정격이 힘든 게 사실 그런 겁니다. 다른 것도 있겠지만 집에서 자고 나온 사람하고 당연히 뭐 딴 데서 자고 나온 사람 그건 왜 틀리단 말이야. 아무리 뭐 또 같이 잔다 하더라도. 근데 문제는 여관에 자야 되고 여관에 자도 이제 문제는 좀 집에 자는 거 틀리겠지만 여관에 가나 자야 돼. 여관이나 뭐 어떤 조용한 데 자야 되고 절대 그 목욕탕이나 찜질방에 자면 안 됩니다. 그거 자면 이제 컨디션 시합 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리고 시합은 아까 말했 풀파워로 뛰기 때문에 완전히 막 끝나는 그 시합 컨디션 시합 끝나는 겁니다. 그때 컨디션 잠도 잘 못 해요. 컨디션 조절에 실패하고 나서 내가 시합을 뛰는데 그때 시합 조진이지. 그때 처음은 첫 판은 되는데 두째 판은 도저히 힘이 딸려가 안 됐거든. 안 되겠더라고. 최도 선수한테 그때 안바로 졌거든요. 제가 안바로 졌습니다. 그때. 그래 아주 기억나요. 그게 기억납니다. 그게 기억나가지고 기억나고 또 한 번은 또 운이 좋게 이제 잠을 못 자는데 뭐 여관에서 잤는데 호텔에서 잤는데 뭐 단체로 호텔에서 잤는데 잠을 많이 못 잤어요. 한 2시간밖에 못 잤는데 다행히 운이 좋게 뭡니까 이게 또는 그 시합 나서 공방이 없이 이제 탭도 나왔고 탭으로도 한 번 이겼고 무슨 말이야 탭으로 한 번에 금방 끝나잖아. 탭으로도 이겼고 동시에 공방이 별로 없이 그냥 이렇게 생각대로 잘 됐어요. 생각대로 무슨 말이지 그냥 유수한데 공방이 별로 없이 이렇게 생각한 대로 잘 됐습니다. 근데 공방이 많을수록 이제 컨디션 조절 못하거나 체력 안 돼서 많이 불리하게 돼 있단 말이야. 너 무슨 말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 시합 뛰 보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컨디션 조절 이거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되는 거야. 그래 저도 마찬가지 뭐 이건 내 노하우 된다, 제 노하우입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저도 몇 번 현재 실패한 적 있지만 컨디션 조절하는 법이 많이 이제 저도 부산에서 이제 서울 출발하면 토요일날 이제 일요일날 보통 시합 있으면 토요일날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금요일 밤에 금요일에서 토요일 잘 때 이제 잠을 3시간밖에 안 잤어요. 3시간밖에 안 자고 그랬다면 나는 일부러 그랬어요. 왜냐면 그 토요일날 그 시합 전날에 그 토요일날 잘 때 금요일날 잘 때 말고 토요일날 잘 때 잠이 안 올 걸 대비해가 일부러 금요일날 한 3시간만 자는 거야. 3시간만. 그러니까 3시간만 자고 이제 차 안이나 기차 안에서 잘 안 자고 이제 그리고 또 서울 가서는 뭡니까? 서울에 내가 운동한 사람이 있어. 옛날 운동을 했기 때문에 좀 지인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인들이 있어요. 지인들 좀 만나보고 가만히 있으면 잠 오니까 지인들 만나 시간 보내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땅이 뭐 그 전날에 한 3시간 정도 잠을 적게 자니까 그 시합 전날에 그러니까 시합 전날에 잠을 적게 자니까 시합 바로 전날에 잠이 이상히 잘 오더라고요. 잘 오더라고요. 12시에 바꿔듣기 잡히대요. 그래가 시합 잠 푹 자고 시합 잘 자가 시합도 잘했어요. 그것도 아직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나름 노하우가 이게 생겨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시합 때 잠 못 자고 뭐 컨디션 조절 잘 못하고 뭐 설산하고 뭐 이런 것 자체는 자기가 이제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걸 적응 못하면 그건 뭡니까? 결국 자기 프로가 아니다 말이야. 프로가 없는 아니다 말이야. 프로가 아니야. 무슨 말 아시죠? 그러니까 저도 신앙생활도 좀 했던 게 사실 그래요. 단도에서 말했지만 신앙생활도 했던 게 사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을 좀 다독거리고 시합 다가도 긴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긴장을 좀 풀고 이래 신앙생활도 저한테 도움이 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시합 컨디션 조절을 하는 그 자체가 분명히 자기가 극복하지 못하는데 그건 프로가 아니단 말이야. 잠 못 자고 뭐 설사 나오고 뭐 분명히가 뭐 그 전날에 뭐 컨디션 뭐 잠도 잘 자 어떻게든 잘 자는 환경을 만들어 잠도 잘 자고 시합에 맞춰가 베스트 컨디션을 맞춰놔가지고 시합에서 내 실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놔야지. 그걸 못 만드는 자체 자기가 어머니 좀 잘 보십니다. 그게 프로가 아니다 말이야. 그건 아마추어다 말이야. 프로가 아니다 말이야. 프로는 말 그대로 프로다워야 돼.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시합 준비하는 것도 나름 이렇게 뛰다 보면 압니다. 결국 시합 뛰다 보면 내가 이렇게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또 운동을 하면서도 지금 이게 시합에 나오실 수 있다, 시합에 안 나오실 수 있다 이게 알게 되거든요. 시합 운동, 체력 운동 이 정도 해야 되고 저번에 시합 뛰니까 이렇게 체력 운동은 체력이 안 된다.
그 체력 운동 더 해야 되고 이거 자기가 다 알거든. 시합 뛰면서 나름의 뭐 자기 요령을 터득하고 아니면 선배 관원들이나 뭐 이렇게 선배 선수도 있다는 거, 뭐 시합 좀 많이 뛰다 100점 넘게 뛰다는 사람은 나름의 노하우도 얘기 들어보십시오. 그 도움이 많이 돼요. 그 자기만의 그 노하우 하나 만들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지 그거지. 그 컨디션 조절 못하면 지가 손해인 거야. 지가 손해. 컨디션 조절 못하고 시합 나와서 망쳐버리고, 저도 아까 몇 번 망친 적도 있고 뭐 인정인데, 아무튼 뭐 자기가 잘하셔야 된다. 그 시합 뛰는 게 확실히 단순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시합 안 뛰고 운동한 사람 무시할 만해. 많단 말이야 이 사람.